안녕하세요.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스토리 흑부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그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못했다입니다. 자본주의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돈복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1편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절약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부모, 학교, 정부로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의 일부에 속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자각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무의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구나, 그렇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사회나 부모로부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실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교육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은 돈에 대한 결핍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 돈 문제가 50%가 넘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파도가 밀려오게 됩니다. 둘 돈은 혼자 벌어서 3, 4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 일단 경제적으로 빠듯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두 명의 아가에게 드리는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즉 돈을 내고 육아라는 또 하나의 직업을 얻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쓰리잡을 하는 거고 외벌이를 해도 결국 맞벌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정페이가 아니라 돈을 내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힘들어지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 애정, 관심 등등 말이죠. 하지만 상대가 바라는 걸 들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요즘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고 3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3년만 버티면 그 이후로는 이혼을 안 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돈이 넉넉하다면 거의 다 해결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건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요즘에는 빈부격차, 기근, 빚, 굶주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전쟁터인지 아닌지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죠. 서울국 열차를 보면 꼬리칸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자 뺏기 놀이에서 누군가는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네 애기 몇 개월부터 걸었어? 언제부터 말했니? 공부는 잘하니? 어디 대학교 갔어? 이성에 대한 경쟁, 취업, 승진, 돈, 자식 등등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나마 사회주의보다 낫기 때문에 세상은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로 가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세상이 선택한 자본주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거역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역하고 싶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당신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2. 당신은 평생의 이자를 내고 살아가지만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의식주가 있는데 이 의식주를 매일 해결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의식주에 이자가 붙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자도 아주 비쌉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에서 3%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약 27년 전에 짜장면이 2,000원, 짬뽕이 2,500원, 총 4,500원만 내면 집 앞까지 짜장면과 짬뽕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27년 후에 배달앱을 켜고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를 포함하여 약 2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복리 계산기 두들겨 보면 연 5.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이자가 연 5.5%라는 이야기입니다. 18년 전 최저시급은 2,900원이었습니다. 현재 9,600원, 복리 계산기로 약 6.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값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물가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비싸다, 시장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짜장면이 27년 전에 2,000원에서 현재 2.5% 수익률인 3,900원이 됐는데도 비싸다고 이야기할까요? 정부에서는 2.5%만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5% 이상 오르는 걸 자각했다면 물가가 비싸다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짜장면 값이 7,000원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인 2043년에 짜장면 값이 2.5% 수익률인 11,470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5% 수익률인 18,000원이 되어 있을까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는 5% 수익률인 18,000원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집을 사게 됩니다. 애초에 돈이 없어서 은행의 힘을 빌려 집을 사게 되죠. 빚을 지면은 안 된다는 철칙 때문에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같이 냅니다. 모든 비용을 치르고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곳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한테 지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플랜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이가 들면은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만 남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야 될 노후에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조건 일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좋든 싫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하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위해 일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생계를 위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력과 같이 내가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